손흥민 45분 출전, 토트넘 최악의 경기력. 유로파리그 첫 패, 오시멘에게 무너진 토트넘 수비라인, 토트넘 부스 갈라타사라이. 손흥민이 전반만 뛴 가운데 토트넘 호스퍼가 첫 패배를 당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끈 토트넘은 8일 한국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네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에 2에서 3으로 졌다. 손흥민은 선발로 뛰었지만 득점 없이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선발과 교체 자원을 적절히 섞었다. 윌 랭크셔를 최전방에 두고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이 좌우에 배치됐다. 중원은 제임스 매디슨, 이브 비수마, 루카스 베리발이 섰다. 포백도 아치 그레이와 벤 데이비스, 라두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로 로테이션이 적용됐다. 골키퍼도 프레이저 포스터가 나섰다. 토트넘은 앞서 유로파리그에서 3연승을 달렸다. 한 수 아래인 카라박 3에서 0, 페렌츠바로스 2에서 1, 에이제트 알크마르 1에서 0를 잡아내면서 일찍부터 승점을 많이 확보했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껄끄러운 튀르키예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무조건적인 승리 기조는 보여주지 않았다. 선제 실점도 일렀다. 전반 6분 만에 토트넘 수비진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볼을 갈라타사라이 유누스 아크긴이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첫 골을 뽑았다. 토트넘은 전열을 가다듬었다. 빠르게 맞불을 놨다. 전반 18분 존슨이 떨궈준 공을 랭크셔가 밀어넣어 1에서 2를 만들었다. 랭크셔는 토트넘 1군 데뷔 후 처음 득점의 맛을 봤다. 팽팽하게 흘러갈 것 같던 경기는 전반 중반부터 급격히 갈라타사라이로 기울었다. 어린 선수들이 많은 토트넘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고 갈라타사라이는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상대 진영에서 계속 볼을 돌렸다. 손흥민도 경기 흐름이 넘어간 탓에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다. 전반 25분 빅터 오시멘에게 1대1 찬스를 험납했으나 포스터 골키퍼 선방에 안도했고 30분에는 골망이 출렁이기도 했다.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한숨 돌렸는데 기어코 실점을 했다. 전반 31분 드라구신의 결정적인 미스로 볼을 뺏기면서 오시멘에게 두 번째 골을 내줬다. 토트넘은 자멸했다. 전반 39분 오시멘을 다시 놓치면서 1에서 3까지 벌어졌다. 수비수들이 측면에서 연결된 크로스를 막지 못했고 오시멘도 데인마크에 실패하면서 쉽게 골을 허용했다. 갈라타사라이는 전반에만 11개의 슈팅을 퍼부어 3골을 뽑았다. 반대로 토트넘은 랭크셔의 골 장면에서 딱 한 차례 슈팅이 전부였다. 손흥민도 여기까지였다. 부상 복귀 후 두 번째 선발 출전이었던 손흥민은 볼터치 22회, 패스 성공률 73%, 15분에 11만 남겼다. 슈팅 및 공격 포인트는 없었다. 몸 상태를 고려해 전반만 뛰고 빠졌다. 영국 풋볼 런던은 뛴 시간이 짧기도 하고 별다른 장면을 만들지 못해서인지 평점 4점을 줬다. 토트넘은 손흥민 대신 데얀 쿨루셉스키를 투입했고 로드리고 벤탄쿠르도 넣었다. 변화를 주면서 따라붙으려던 찰나 퇴장까지 나왔다. 후반 15분 랭크셔가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더 이상 뛸 수 없었다. 수적 열세까지 겹친 토트넘은 스코어 차이가 더 벌어질까 우려를 안겼다. 그런데 후반 중반을 지나면서 오히려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 10명으로 경기 주도권을 조금씩 가져오더니 후반 24분 교체로 들어간 도미닉 솔랑키가 만회골을 뽑았다. 뒷발로 절묘하게 슈팅에 2에서 3으로 따라갔다. 한 골 차가 되면서 막바지에 뜨거워졌다. 갈라타사라이도 쐐기를 받기 위해 마우로 이카르디를 앞세워 슈팅을 시도했다. 토트넘은 경기 막판 쿨루셉스키가 회심의 슈팅을 했는데 골문을 벗어났다. 그렇게 토트넘은 갈라타사라이에 2에서 3으로 지면서 유로파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다. 2. 토트넘서 입지 불안 오른쪽 화살표 벌써 4연속 대표팀 제외. 결국 반전 없었다. 결국 반전은 없었다. 제임스 매디슨이 3번 연속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다.
잉글랜드 축구협회 FA는 7일 이하 한국 시간 11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총 26명의 선수가 포함됐다. 공격진에는 앤서니 고든, 잭 그릴리쉬, 해리 케인, 노니 마두에케, 부카요 사카, 도미닉 솔랑케, 올리 와킨스가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진은 주드 벨링엄, 필 포든, 코너 갤러거, 모건 깁스 화이트, 앙헬 고메스, 커티스 존스, 콜 팔머, 데클란 라이스가 포함됐다. 수비진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리바이 코릴, 마크 게이, 루이스 홀, 테일러 하우드 벨리스, 에지레 콘사, 리코 루이스, 카일 워커였다. 골키퍼는 딘 핸더슨, 조던 픽포드, 에런 램스데일이 이름을 올렸다. 26인 명단에 메디슨의 이름은 없었다. 벌써 4번 연속으로 대표팀에서 낙마했다. 첫 시작은 지난 6월 열린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 2024였다. 메디슨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레스터시티에서 토트넘 헛스퍼로 이적했다. 이적 직후에는 손흥민과 찰떡호흡을 자랑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첼시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이후 장기간 결장했다. 문제는 심화됐다. 공백을 깨고 돌아온 메디슨의 경기력은 심상찮았다. 이전에 이성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빌드업을 담당하던 모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흐름을 되찾았지만 초반 보였던 모습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유로 2024가 다가왔다. 당시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전 감독은 끝내 메디슨을 최종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메디슨은 아픈 심경을 밝혔다. 메디슨은 탈락 소식을 들은 후 개인 SNS를 통해 망연자실하지는 않았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훈련했다. 시즌 후반기 복귀 당시 토트넘에서의 모습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택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최종 명단 26인의 내 자리는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픔을 뒤로 한 채 토트넘에서 2024에서 25시즌을 맞은 메디슨. 시즌 초반 부진을 벗어난 듯한 활약을 펼쳤다. 메디슨은 후반과 전방을 넘나들며 토트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이었기에 9월 대표팀 명단에 승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휘봉을 잡은 리 카슬리 임시감독은 또다시 메디슨을 부르지 않았다. 이는 10월 A매치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최근에는 토트넘에서도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간 부동의 선발이었던 메디슨의 출전 시간을 줄여가고 있다. 선발로 출전하더라도 후반 일찍이 교체로 빼며 최근에는 파페 마타르사르가 메디슨을 대신해 선발 출격하고 있다. 경기력 자체는 무난하지만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탓이다. 결국 4번 연속으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물론 메디슨에게도 기회는 있다. FA는 지난달 중순 토마스 투헬을 새로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투헬 감독은 내년부터 대표팀을 지휘한다. 만약 남은 한 달 동안 토트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투헬 감독이 메디슨을 외면할 이유는 없다. 대표팀 재승선을 위해 부활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메디슨이다. 3. 공식 발표. 감독 경질 위기. 울버햄튼. 황희찬이 돌아왔다. H. 찬이즈 백. 울버햄튼은 9일 이하 현지 시간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사우샘프턴과 2024-25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3무 7패 승점 3점을 적립하며 최하위로 처진 울버햄튼은 19위 사우샘프턴을 잡고 반등을 꾀하겠다는 각오다. 경질 위기에 처한 게리 오닐, 40일, 감독은 황희찬의 복귀로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울버햄튼은 8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황희찬이 훈련에 참여한 모습을 공개하며 희찬 베비드 더 그룹, 황희찬이 팀 훈련에 복귀했다, 이라고 알렸다. 최근 개인 훈련으로 하여금 몸 상태를 끌어올린 황희찬은 드디어 풀트레이닝에 합류하며 국내 축구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시즌 31경기 13골 3도움을 뽑아내며 울버햄튼 합류 이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황희찬이지만 올 시즌은 부침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전방 공격수 예르겐 스트란 나르센의 가세로 입지가 좁아졌고 8경기에 나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데 실패하며 설 자리를 점차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사이 큰 부상까지 맞닥뜨렸다. 황희찬은 지난달 요르단과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 원정 경기 2에서 0승에 선발 출전해 전반 중반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전반 9분 압달라 나시브 알후세인 SC 위 태클에 발목을 부여잡고 쓰러진 황희찬은 경기를 계속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전반 23분 경합 과정에서 재차 발목을 밟히며 벤치에 교체 사인을 보냈다. 예상보다 큰 부상을 당한 황희찬은 입국 당시 휠체어를 탄 장면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상의로 얼굴 반을 가린 황희찬은 착잡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대한축구협회 KFA는 소집 해제와 더불어 대체 발탁을 결정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회복 추이가 빨랐다는 후문이다. 4일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2026 월드컵 3차 예선 6차전에 동행할 A매치 소집 명단을 공개한 홍명보 감독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다고 들었다. 저희가 무리를 했다면 합류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탁하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 고 전했다.